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수학의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벡터 연산인데요. 벡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숫자를 쭉 늘어놓은 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이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벡터가 가진 진짜 힘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벡터가 뭐길래 그냥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벡터가 위치와 움직임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어떻게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U가 3,2라고 되어 있죠?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냥 좌표 평면 위에 딱 찍혀 있는 3,2라는 점,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원점에서부터 3,2 지점까지 쭉 뻗어나가는 이 화살표 자체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이동하라는 명령이나 여정 같은 거죠.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진 움직임. 신기하죠? 좋습니다. 이제 벡터가 대충 뭔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이 벡터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움직여 봐야죠. 가장 기본적인 연산, 바로 덧셈과 뺄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교수님! 그럼 그림으로 보니까 벡터를 더한다는 건 U만큼 갔다가 거기서 이어서 V만큼 더 가는 거네요? 결국 최종 목적지를 찾는 건데 이게 평행 사변형 모양이 되는군요. 그럼 빼는 건요? 뺄셈은 그냥 반대편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뺄셈은 벡터의 방향을 뒤집어서 더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자, 이렇게 눈으로 보는 직관적인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 계산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U가 1, 4고 V가 3이면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주면 끝이에요. 1 더하기 3, 4 더하기 2. 그래서 결과는 새로운 벡터 4, 6이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자, 덧셈 뺄셈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벡터의 방향은 그대로 두고 길이만, 그러니까 크기만 2배로 늘리거나 반으로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스칼라 곱셈입니다. 이것도 정말 쉬워요. 보세요. U라는 벡터에 2를 곱했더니 어떻게 됐죠? 그냥 벡터 안에 있는 모든 성분 3이랑 2에다가 각각 2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6,4가 됐죠. 이렇게 스칼라라는 방향 없는 순수한 숫자 하나를 곱해서 벡터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벡터의 숫자를 곱해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재밌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벡터랑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덧셈처럼 새로운 벡터가 나올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바로 내적 또는 점곱이라고 부르는 연산인데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분명히 벡터 두 개를 곱했는데 결과는 벡터가 아니라 달랑 숫자 하나, 즉 스칼라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벡터의 정보를 하나로 꽉 압축시키는 거죠.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바로 예시를 들어보죠. 여기 U', 이건 행벡터라고 해서 3, 4 이렇게 가로로 썼고요. V는 7, 9 이렇게 세로로 쓴 열벡터입니다. 이 둘의 내적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잠깐만요. 교수님, 계산은 알겠어요. 3 곱하기 7 더하기 4 곱하기 9 해서 55가 나왔는데, 아니 벡터 두 개를 곱했는데 왜 뜬금없이 그냥 숫자 55가 나오는 거죠? 벡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 벡터가 아니라 숫자가 나올까? 바로 이 슬라이드의 문구처럼 내적은 두 벡터가 가진 복잡한 다차원 정보를 단 하나의 값 55라는 숫자로 응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숫자 안에는 두 벡터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 크기는 어떤지, 같은 관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내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선형대수학의 정말 강력하고 중요한 아이디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존에 있던 벡터들을 재료 삼아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선형결합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V1이라는 벡터와 V2라는 벡터가 있죠. 여기에 각각 3이랑 -2라는 스칼라를 곱해서 더했더니 전혀 새로운 벡터인 V3가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의 크기를 조절하고 서로 더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과정을 바로 선형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선형 독립이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니까 이 둘을 조합해서 평면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선형 종속이면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중복되는 정보라는 뜻이군요. 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벡터의 덧셈과 뺄셈, 스칼라 곱셈, 내적, 그리고 이 모든 걸 활용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선형 결합까지. 이게 바로 벡터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연장 도구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죠. 만약에 어떤 회사의 분기별 매출, 비용, 마케팅 지출, 이 세 가지 숫자를 묶어서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벡터 연산이 과연 어떤 비즈니스 통찰력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